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금리 인상과 매수 위축 앞에 서울 불패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2030 세대 영끌 매수세가 몰렸던 도봉과 노원구는 최근 금리 인상과 아파트 가격 고점 인식으로 매수세가 급감하며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며 청년층의 연간 대출이자가 늘어나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쓴 2030 영끌 쪽의 개인회생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매수 위축 앞에 서울 불패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끌 매수로 활활 타오른 도봉 노원구와 강남 4구로 불린 송파 강동구는 이미 집값 하락세에 올라탔습니다. 다른 자치구 역시 매매가격 증가폭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서울 지역도 전국적인 매매가격 하락세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12일 부동산 R114 REPS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0월 말 대비 1.35%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1년 전 변동률이 15.48%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인 것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매매가격이 하락한 곳은 총 4곳입니다. 도봉구가 1.16%를 기록해 매매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송파구 0.62%, 노원구 0.24%, 강동구 0.12% 순이었습니다. 동대문구 0.01%와 은평구 0.36%, 성북구 0.4%도 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 상위 3곳에는 용산구 4.49%, 서초구 4.43%, 종로구 3.37%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년 사이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도봉구와 3위를 차지한 노원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 2위, 1위였습니다. KB부동산 월간 통계에 따르면 노원구와 도봉구의 지난해 9월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7.27%, 23.48%로 집계됐습니다.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은 2030 세대 영끌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매수자의 진입 장벽이 낮았습니다. 강북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0년만 해도 6에서 7억 원 선이었습니다. 이미 10에서 12억 원의 평균 매매가격이 형성돼 있던 강남 지역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20년 이후 시작된 패닉바잉 현상은 주로 강북으로 몰렸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강북 지역 역시 올 2월 평균 1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아파트 가격 고점 인식으로 매수세가 급감하며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노원구와 도봉구의 매물은 지난해 대비 42.9%,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매매 거래량을 보면 매매 건수는 각각 17건, 1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분의 1,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개별 단지들 역시 대부분 하락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억 2천만 원까지 올랐던 노원구 중계동 청구 3차 전용 84.77제곱미터는 지난 6월 12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도봉구 창동 주공 4단지 41.3제곱미터 역시 지난달 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0월 6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곳입니다. 노후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 기대감을 가지고 뛰어든 매수자들도 급감하면서 두 자치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1988년 지어진 도봉구 창동 주공 19단지 60.5제곱미터는 이달 6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8월 9억 7,700만 원에 팔린 것을 고려하면 1년여 만에 3억 1,7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송파 강동구는 서초 강남구와 함께 강남 4구로 불리며 지난 2년간 높은 매매값 변동률을 기록해왔습니다. 강남 2구와 가까운데 외곽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KB부동산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송파 강동구의 전년 대비 매매가격 변동률은 각각 15.83%, 15.4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는 이들 지역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강남 2구와의 변동률 격차도 키웠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자유로운 서초 강남 수요자와 달리 잠실 강동구는 강남 2구의 차순위 지역으로 시장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대장주 아파트일수록 가격 하락폭이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98제곱미터는 지난 6월 20억 2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9월 찍은 최고가 23억 7천만 원보다 3억 5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대단지인 잠실헬스 84.8제곱미터 역시 이달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8월 같은 층수가 23억 1천만 원 거래됐습니다. 2개월 사이 4억 원 가까이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강동구는 재건축 이슈로도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둔촌주공 이슈 등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면서 매물이 적체되고 호가가 하락 조정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둔촌주공 전용 83제곱미터의 입주권은 17억 3,900만 원에 팔리며 지난해 말 23억 7천만 원 대비 6억 3,100만 원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용산 종로 서초구는 지역 호재로 가격 방어가 됐습니다.
용산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집무실 이전과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한남 뉴타운 재개발 등 이슈가 있었고 종로구는 청와대 이전, 서울시 재정비 사업 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초구 역시 강남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 방배동 재개발 이슈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들 자치구 역시 앞으로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금리 앞에 장사 없다 라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움직일 순 있지만 덜 빠지냐 더 빠지냐의 차이 라고 말했습니다. 여경희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이들 자치구도 상승폭이 낮아졌기 때문에 굳건하다기보다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방어됐다고 봐야 한다 라며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없어지고 관망세로 접어들면 이들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초나 종로구 같은 경우 내년도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울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기 라며 올해 하반기가 가장 어렵고 내년도 조정기를 거치는 시기라고 보면 수요자들이 버틸 시간이 2년 정도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대출금리가 작년 말 대비 3%포인트 오를 경우 2030 세대 청년층의 연간 대출이자 비용은 평균 279만 원에서 522만 원으로 87%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서 2030 세대의 소득 대비 총부채 상환 비율은 35.2%에서 39.6%로 뛰고 정부의 DSR 규제 한계선인 40%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충격은 이금융권에까지 빚을 낸 영끌족들이 크게 받고 있습니다. 20대의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 12월 5조 1천억 원에서 지난 3월 8조 1천억 원으로 58.8% 폭증했습니다. 30대도 33.2% 급증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빌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쓴 젊은 층이 많은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20에서 30대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원리금 부담 증가를 무척 힘들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을 찾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법원 인가를 받으면 채무 조정을 받아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대의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도 상반기 월 평균 245건에서 7월 322건, 8월 31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대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입니다. 누적된 금융활동이 많지 않아 회생법원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그간 드물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 20대 개인 회생 비율은 10.7%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30대까지 합하면 2030 세대의 개인 회생 신청은 전체 51.4%로 절반을 넘습니다. 영끌족의 파산 원인은 B2 실패가 대부분입니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나섰다가 법원을 찾으며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과 주식, 코인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투자 실패 사례가 더욱 늘어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10개 증권사 기준 20, 30대의 신용융자 잔액은 2020년 6월 말 1조 9천억 원에서 2021년 6월 3조 6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0, 30대가 빚을 내서 투자한 규모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가 된 것입니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가운데 2030 세대 비율도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20대 이하 다중채무자는 39만 7,753명으로 2019년 말보다 30.6% 급증했습니다. 전체 증가율 12.1%의 3배에 육박합니다. 또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의 다중채무액은 158조 1천억 원으로 2017년 말 118조 9천억 원에서 4년 4개월 동안 32.9% 증가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릴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인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선 2030의 영끌 매수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014건 중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24.8% 4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입자 연령대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부터 생애 최초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80%가 적용되고 대출 한도도 6억 원까지 늘었지만 주택 수요자의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금융 비용 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층이 섣불리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파트값 자체가 거품이 너무 심하지 이제 제값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아니고 아파트는 더 떨어져야 함. 아예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 아파트값이 제자리 찾도록 해야 함. GTX 때문에 갑자기 1.5배 이상 오른 곳이 갈 길 찾아가는 거. 8월부터 전세 대란에 무조건 우상향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상승에 올라타라던 애들 다 어디감. 대출로 이뤄놓은 거품 빨리 폭락해야 나라도 국민도 사는 거요. 모든 경기가 다 죽어나가는데 아파트값만 2배, 3배 올라가는 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영끌에서 시세 차익 남겨먹으려다 망한 걸 누구한테 탓했기윽. 투기 실패. 오를 때 돈 벌 때는 차 사고 만난 거 먹고 했을 거면서 회생하면 세금으로.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는 본인 책임 영끌이 유행이 됐을 때에도 그 무지성 영끌에 관한 위험성은 계속해서 언급되었음. 오르면 내 덕이고 떨어지면 정부를 탓할 건가. 그런데 아직도 오른다고 믿고 버텨보자고 하는 사람들 많죠. 손절 원칙도 나름 있어야 할 텐데.
본인 선택이고 본인 책임임. 이걸 나라에서 뭐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심리는 어떤 심리임? 모든 행동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 이제 시작입니다. 거품 경제가 제자리로 찾아가겠지. 아파트값도 폭등했는데 폭락이 순리. 지금까지 남의 돈으로 잘 살았으니 이젠 대가를 치러라. 대출받아서 투기를 한다니 진짜 겁 없구나. 진짜 빛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대단.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